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아직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나에게 호감을 보일 때 하는 행동이나 연애 중인 상대가 나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나오는 행동 전반에 대해 준비해 봤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사항은 물론 나도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두 번째는 서로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렇기에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인지 오히려 알기 힘든 상황에 대해 풀어봤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상대의 희노애락이 내일처럼 느껴진다. 당연한 소리죠.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그렇게 당연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거나 집에서 꼼짝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상대는 그 사람을 걱정하며 이렇게 말할 거예요. 괜찮아? 많이 아파? 약사 가지고 갈까? 이렇게 당신을 위로하며 보듬어 줄 겁니다. 우선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상대가 아픈 상황에 초점을 맞춰 볼게요. 방금 위에서 본 대로 상대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겠죠. 물론 저 말에 진심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아파서 맘고생했던 적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혹시나 없었다면 내 애인이 많이 아픈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집중해 보세요.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싶다.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또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라는 느낌을 오롯이 느껴본 적이 있냐가 중요합니다. 이 질문의 답은 한 점 거짓이 없는 진심이어야 돼요. 비단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과거에라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냐만 집중해 보세요. 그럼 과거의 나의 애인과 지금의 나의 애인에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30초 정도 생각할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답이 나오셨나요?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20%가 넘지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저도 지금과 과거 연애사를 통틀어 단 한 번밖에 없어요. 물론 그게 언제인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안타까워합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둘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걱정은 하면서도 무엇인가는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일이 되겠고, 취준생이나 고시생이면 그에 맞는 공부가 되겠죠. 괜찮겠지. 별일 아닐 거야. 어차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일 빨리 마무리하고 보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죽이라도 먹어야 하는데 약은 챙겼을까?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반차 쓰고 가볼까? 라는 디테일을 보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진 않은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는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걱정하는 말을 전하고 실제로도 걱정은 하고 있지만 거기까지예요. 물론 정말 크게 아픈 게 아니라면 하던 일 다 때려치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러고 싶은 마음만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큰 차이가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예민한 날이 있죠. 짜증도 잘 내고 별것도 아닌 일로 크게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물론 매직에 걸렸다고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 건 맞아요. 이 부분은 남자, 여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게 안 되죠. 남자친구에게 짜증을 내면 그 사람은 이해를 하면서도 속으론 또 시작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남자들은 공감할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웬만한 건 다 이해해 줘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가끔 도가 지나칠 땐 정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아프거나 또는 매직에 걸리면 짜증을 내는 그 모습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히 이해가 돼요. 가끔은 짜증을 내는 그 모습이 귀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사귀었던 여자 모두에게 저런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사랑했다고 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약간은 불편한 진실인데 사랑의 깊이는 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해를 하려는 사람과 이해가 되는 사람이 나뉘는 거죠. 이 부분을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해가 되는가, 그리고 상대에게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가, 아닌가에만 집중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비단 아플 때의 예를 들었지만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하면서 느껴진 나를 향한 진심은 상대가 먼저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고마워한다. 네,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고마워하고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시간을 고마워합니다. 서로 좋은 마음으로 상대를 알아가는 상황이나 연애 초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일차원적인 생각에 갇혀 이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고마움을 잊는 게 아니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딱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가장 잘 알 수 있을 때가 바로 싸웠을 때입니다. 서로 거리가 생겼을 때야말로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알 수 있는 순간이에요. 잃어봐야 소중한 걸 안다는 뜻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싸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령 상대가 나에게 일방적인 잘못을 했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일상에서 가장 일어나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와 그녀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싸움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대화할 의지가 있는 싸움이면 괜찮습니다. 서로를 돌아볼 시간이 되고 개선의 여지가 있죠.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거리를 둘 때부터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매번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고칠 생각 따윈 눈꼽만큼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이제는 더 이상 화내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해요.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라는 그 사람의 말도 이젠 더 이상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내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상대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연락에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둘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잘못을 한 당사자는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미안하다고 진심을 전했는데 그걸 무시하는 상대에게 서운함을 느끼죠. 그래, 나도 자존심이 있지. 이제 더 이상 연락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반대 입장을 봅시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그 사람에게 극약 처방을 내린 상대는 이번엔 확실하게 그 사람의 잘못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한두 번의 연락은 과감하게 무시해줬죠. 그래야 그 사람의 잘못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혼자만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연락이 없는 그 사람을 보며 역시 잘못했다는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구나. 너의 마음은 겨우 그 정도였어.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이 상태로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둘 다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잘못했다고 말해볼 걸. 마지막에 미안하다고 하는 말 받아줄 걸. 내가 너무 심했나? 등등의 생각이 들지만 이미 늦었죠. 처음엔 서로 오기가 생겨 연락을 하지 않다가 이제는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상대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잘못한 입장에선 다시 미안하다고 해봐야 안 받아줄 것 같아 두려워 연락을 못하고, 무시한 입장에선 이제 와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자존심 상해서 연락을 못해요. 이 과정에서 헤어지는 커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더 갈등하다가 이 상태로 끝내긴 싫어 먼저 연락을 하게 되는 사람이 생긴다면 이때 상대의 태도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나에게 고마워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연락 자체가 안 되었다? 그럼 위에서 말한 것처럼 끝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내가 느낀 갈등을 나만 느끼고 있었다는 반증이니까요. 내가 미안했다고, 너무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싶었던 감정들을 이미 그 사람은 느끼고 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만약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답이 올 거예요. 나도 미안해. 앞으로는 나도 노력할게. 그리고 고마워. 이런 말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너가 잘못했든 내가 잘못했든 그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어준 그 사람의 마음을 고마워하느냐 아니냐죠. 나와 같이 후회하고 갈등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면 반드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승리의 마인드와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마음을 고맙게 생각하지만 티를 안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상대도 비슷하게 느꼈다면 고마움을 느끼는 태도마저도 바뀌게 돼요. 상대 연락이 고마우면서도 이제 와서 왜 연락했어? 이런 식의 말을 한다면 적어도 상대가 나를 바라보는 마음의 크기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비단 싸웠을 때를 예로 들었지만 원래 사람은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순간 고마움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엔 몰랐고 나중엔 소중한 존재라는 걸 망각하고 사는 거죠. 매일 한결같은 마음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이런 사람은 드문 게 사실입니다. 중요한 점은
싸웠다거나 이벤트가 생겼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느꼈던 감정 그대로를 대입해 보면 됩니다. 내가 느꼈던 갈등, 괴로움을 당신도 느꼈는가? 이 부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고마운 마음의 필수 조건은 사랑이 아니지만 사랑하는 마음의 필수 조건은 고마움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요약하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왜가 아닌 어떻게를 고민하는 사이가 됩니다. 왜라는 원인을 찾아서 고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애초에 싸움이 일어나지도 않겠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걸 감당하려는 마음이라면 왜라는 단어보다 어떻게라는 단어에 집중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게 비록 그 사람만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문제라고 해도 말이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